안녕하세요. 지방흡입을 연구하고 있는 김창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허벅지 지방흡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리 라인은 비단 허벅지만 얇은 다리는 아니고요. 얼굴부서에서부터 가슴, 몸통, 종아리까지 어울리는 다리가 아름다운 다리 라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상담을 받으실 때 승마살 없애주세요, 안쪽 틈 벌리게 해주세요, 무릎살 없애주세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고루고루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디자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술도 어울리는, 여러 몸 전체랑 어울리는 다리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사실은 이분 다리가 그렇게 미운 다리는 아니에요. 미운 다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허벅지 흡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깅스 입고 싶다, 청바지 입고 싶다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승마살 라인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승마살의 여성의 미를 대변하고 있는 승마살 라인, 허벅지 안쪽 무조건 가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무릎을 얇게 하는 겁니다. 무릎은 어느 정도 얇아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마네킹 보시면 아시지만 종아리와 무릎은 반드시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허벅지 수술이 4시간 걸리는데요, 무릎만 1시간 걸려요. 그렇듯이 모든 레깅스나 반바지도 마찬가지고요, 스커트도 마찬가지고 무릎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리는 게, 종아리와 무릎 사이즈는 같아야 된다, 또는 종아리가 도드라져 보일지 몰라도 무릎은 그보다 더 가늘어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옷을 입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꼭 수술 때는 무릎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이나 허리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고 싶어요, 그러면 허리 사이즈에 맞는 옷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골반이 너무 크실 경우에 골반 전체를 같이 수술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지방 흡입 하시기 전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울퉁불퉁함이잖아요. 그러면 울퉁불퉁함을 어떻게 하면 없애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제 비밀이기 때문에 다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몸 신체가 울퉁불퉁한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고른 건 아니죠. 특히나 비만인 경우에는 허벅지 라인 안쪽이든 무릎 쪽이든 바깥쪽이든 전부 다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면 그 울퉁불퉁함이 있던 기존의 울퉁불퉁함을 어떻게 하면 안 울퉁불퉁하게 하는지, 이거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방흡입 하기 전에 그 지방에다가 그 생리식염수 수액을 집어넣죠. 그럼 생리식염수를 집어넣는데 어느 정도 넣으면 울퉁불퉁함이 더 울퉁불퉁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울퉁불퉁함이 없어질 때까지 생리식염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많은 양의 생리식염수가 들어가거든요. 대용량 지방흡입은 제가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대용량 지방흡입을 하는데, 울퉁불퉁함을 없애는 비결은 투메센트라는 수액을 많이 넣어서 한다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울퉁불퉁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는 관을 써야 돼요. 보통 저희들이 보통 쓰는 관은 3mm 관이지만 보통 4mm, 5mm 관을 쓰는 병원도 있죠. 그 굵은 관을 쓰면 한 번에 많은 양의 지방 흡입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함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mm 관 이상은 안 씁니다. 보통 3mm 관을 사용하고요. 중요한 부위는 2mm, 2.5mm 관도 사용하는 거죠. 2mm 관은 너무 막혀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얼굴 지방 흡입할 때는 2mm 관을 쓰지만, 그래서 가는 관, 될 수 있으면 가는 관을 쓴다는 거고, 세 번째로 울퉁불퉁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는 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사실 많이 지치죠. 그래서 보통 체력 훈련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능관으로 오랫동안 뽑아야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셀룰라이트인데요. 셀룰라이트도 가능관으로 오랜 시간 빼면 셀룰라이트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죠. 울퉁불퉁함을 없애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요. 자, 보통 지방흡입을 할 때 무작정 지방을 먼저 빼기 시작하는데요. 빼는 것보다 저는 사실은 지방흡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모양을 잡는 거예요. 라인을 잡는 거예요. 라인을 잡아놓고 나서 지방을 나중에 빼서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함을 없애는 방법은 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을 빼는 거죠. 대용량 지방 흡입이라는 것은 한 4000cc에서부터 보통 제 경우지만 8000cc까지도 빼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아주 좋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90kg가 넘으시는데 이분이 사실은 허리 라인보다 골반 라인이 되게 크잖아요.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도 많고.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제가 많은 양을 뺐는데 수술 시간은 보통 6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빼서 이분은 6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셀룰라이트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사이즈도 사실은 10cm 이상 많이 줄었죠. 많이 행복해 하시는 걸 제가 뵙고서 대용량 지방 흡입하는 걸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만 뺄 수 있다면 하루에 끝낼 수 있는 대용량 지방 흡입이 장점이고 매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지방 흡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그렇게 많이 빼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 흡입하기 전 수액을 집어 넣거든요. 수액에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합니다. 생리식염수라는 건 몸의 체액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비본이라는 약이 들어가서 될 수 있으면 몸의 균형을 맞춰주려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라는 출혈 억제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출혈을 최대한 억제하는 겁니다. 제가 지방흡입할 때 사실은 4000cc 이상 대용량 뽑거나 더 많은 양을 뽑을 때에도 출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출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는 분에게 그 전에 미리 약을 복용치 말라도 하시고, 만약에 출혈이 되는 경우는 병원에는 비상약품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됐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용량 지방 흡입이나 다른 부위에 지방 흡입을 했을 때 피부가 처짐이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지방층은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옷을 3겹 입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부나 허벅지가 좀 처지신 분들은 옷을 여러 겹 껴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덜 처지듯이 지방층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3개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흡입은 반드시 처짐이 걱정이 되는 경우는 지방흡입을 3층으로 분류해서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용량 지방흡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3개의 층으로 나누어 뽑습니다. 물론 지방층이라는 게 위층, 중간층, 아래층에는 나누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스스로 그 층을 만들어서 빼는 거죠. 두 번째, 피부 탄력이 가장 걱정되시는 분은 압박복 잘 입으셔야 돼요. 어느 병원에서는 압박복이 필요 없다는 병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압박복이 필요 없을 정도의 지방흡입은 조금만 빼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대용량 하고 있기 때문에 압박복이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대용량 지방흡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처지기 쉬운 부위, 허벅지 같은 경우는 허벅지 안쪽, 무릎 복숭아뼈 위쪽 있잖아요. 그거 처지거든요. 또는 승마살도 많이 빼면 처질 수 있어서 그런 정도를 눌러줄 수 있는 압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압박복도 고탄력으로, 사실은 압박복, 싼 압박복도 많지만 좋은 압박복으로 해서 압박복을 한 2달 정도 입어주시는 것이
피부 탄력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의 재수술 중에 제일 많은 부위가 허벅지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 몸 부위 중에 허벅지 부위가 제일 넓어요. 복부보다도 훨씬 넓죠. 특히나 비만에 해당하시는 분은 허벅지 사이즈가 최소 60cm에서 뭐 75cm까지 둘레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넓은 부위 중에 한 부위고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이 많은 경우가 있죠. 대개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재수술하는 경우는 첫째, 사이즈가 만족스럽지 않다. 뭐 조금 덜 뺀 것 같다. 다시 살이 쪘다.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라인이 별로 안 이쁘다. 내가 원하는 라인이 아니다. 뭐 레깅스를 입어야 되는데 승마살이 덜 빠진 것 같다. 무릎이 너무 덜 빠졌다. 보통 사실은 지방 흡입하시는 선생님들도 무릎 수술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팬티 속에다 절개를 해서 무릎까지 가는 그 긴 캐뉼러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다들 무릎은 꺼려하거나 잘 안 하시는 병원들이 많죠. 그래서 라인이 맞지 않아서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울퉁불퉁하다. 너무 많이 뺐다. 울퉁불퉁하다는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울퉁불퉁함이 없애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뽑으시면 울퉁불퉁이 없는데, 분이 지방흡입을 저한테 세 번째 수술하러 오신 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병원에서 했고 세 번째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왼쪽 사진이 비포죠. 그래서 이 엉덩이 밑에 있는 바나나 라인 그 밑에 움푹 들어가는 데 있고 허벅지 안쪽에 많이 패여 있잖아요. 승마살이 좀 덜 뻗은 것 같고 또는 허벅지 아래 무릎이 거의 안 뺀 다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술을 했는데 안 뽑히는 바나나 라인은 조금 더 뽑고요. 그 밑에 있는 움푹 들어간 데는 바나나 라인에서 지방을 뽑아서 이식했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에 울퉁불퉁한 데는 다시 그쪽도 지방을 같이 넣었고, 안 뽑았던 무릎 라인은 다시 뽑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 6개월 뒤의 사진인데 저한테 톡을 보내셨는데 원장님 만세입니다 라고 톡을 보내셨던 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보통 재수술은 허벅지가 제일 많아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고르실 때 신중하게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지방흡입을 하시고 나서 병원에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뭐 크게 해드릴 건 없지만 보통 고주파 관리를 주 1회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8회 정도 관리를 해드립니다. 보통 다른 병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많이 쓰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방 흡입의 기술력이 결과의 100%지 사후 관리가 어느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이죠. 저희 병원에는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요. 수술 받으러 외국에서 오셔서 수술 받고 그 다음날 출국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사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방 흡입의 결과는 수술력이 100%지 사후 관리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병원에서 고주파 관리나 엔도몰로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지방의 뭉침을 풀어주는 효과, 또는 또 사후 관리를 해주면 고주파 관리 해주면 좀 통증이 덜 하거든요. 그런 덜하는 거. 그 다음에 병원에 와서 사후 관리 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나 제 얼굴 보면서 원장님 수술했는데 이게 궁금해요. 이게 궁금해요. 서로 이런 끙끙끙 앓던 그런 질문들을 사후 관리 하면서 계속 체크하고요. 질문에 대한 그 의문점들을 제가 풀어드리고 그런 게 사후 관리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사후 관리, 고주파 관리나 다른 걸 못 하신다 그래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허벅지 같은 경우 반신욕이에요. 반신욕 정도 해주시면 고주파 관리 하는 거나 비슷하게 그 통증도 덜 하고요, 뭉침도 풀리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방흡입을 수년째 하고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됩니다. 첫째,
수술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수술 시간이 긴 게 아니고 허벅지는 기본 수술 시간 4시간입니다. 그 4시간 동안을 제가 못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허벅지 같은 경우 수술 하루에 한 명 하거든요. 하루에 허벅지 수술 4시간 하고 준비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하면 6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허벅지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만 수술해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말한 생리식염수, 수액을 많이 넣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울퉁불퉁함도 없애지만 수술 후에 출혈이라든지 멍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넣지. 소메센트 그 수액을 넣는 시간만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 상담 오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제 홈페이지 보시면 8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수술할 때 무릎 추가요, 승마살 추가요, 엉덩이 추가,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묻고 따지지 않고 허벅지 오신 분들한테는 엉덩이 바깥쪽부터 무릎 아래까지 무조건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라는 개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오신 분들은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제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8가지에서 10가지 약속은 무조건 지켜드립니다.